31페이지부터 기계 금속 재료 제1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10에는요 가단 주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추조성이 좋은 백주철을 적당한 열 처리해 가지고 강인성 높인 주철입니다. 그래서 하얀 것이, 내부가 하얀 것이 WMC 백신 가단 주철이고, 내부가 검은 것이 흑신 가단 주철 PMC고, 펄라이트를 적절하게 내부에 남겨 구상화한 것이 PMC 펄라이트 가단 주철입니다. 냉경 주철도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물 표면의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얻기 위하여 금형의 위에 접한 부분에 주철 용탕을 응고시킬 때 검량한 것입니다. 자, 이 용도는 롤러나 차축이나 실린더, 라이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철 성장이란 말입니다. 주철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주철에는 이 금속간 화합물이 많습니다. 금속간 화합물이 많은데, 이 금속간 화합물이 어쨌든 그 시멘타이트라는 Fe3C는 말이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단단한데 분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3Fe 플러스 C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분해할 때 팽창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때 그러냐, 불균일 가열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분해하고, 그 다음 가스를 흡수했을 때 주철이 성장하고, A1 변태에서 부피 변화로 팽창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팽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그 SI나 FE나 C는 주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장을 촉진합니다. P나 M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적정량 크롬 첨가로 성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철 탄소 앞부분에서 한번 했습니다. 2에서 6.67%까지가 정확한 범위입니다. 2에서 6.67%까지가 정확한 범위입니다. 근데 보통은 2 내지 4.5%, 요게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2 내지 4.5%. 화학적 성질은 뭐 설명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수 주철이 있어요. 니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는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저항하는 거예요. 니 레지스터는 니켈이 대표가 되고 크롬 구리가 들어간 주철입니다. 그 다음에 고규소, 규소가 많이 들어간 주철을 특별히 우리는 듀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니 레지스터를 한번 봅시다. 니 레지스터는 스테인리스 강의할 때도 니켈이 들어감으로써 오스테나이트계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스테나이트란 말이 붙은 그 재료들은 전부 다 비자성치라고 했습니다. 이 니 레지스터는 오스테나이트 바탕 조직이고 비자성치입니다. 800도씨까지 성장이 없습니다. 내열성도 있고 황산 알칼리의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듀리론 고규소 주철인데,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 내식 주철입니다. 규소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듀리론. 자,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78 내지 88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시큘러 주철, 애시큘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뾰족뾰족 침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항원열 처리할 때 베이나이트 조직이 우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이나이트 조직이 바로 침상 조직입니다. 침상은 무조건 베이나이트다. 몰리브덴, 니켈, 이게 중요하게 많이 함유합니다. A1 변태점을 낮춘 네마모, 즉 뭐냐면 흑연하고 베이나이트 혼합 주철입니다. 자, 여러분, 구리가 탄소강에 들어가면은 A1 또는 열 처리할 때 냉각을 특별히 AR1이라고 합니다. A1 또는 AR1 변태점을 낮추어 줍니다. 이 변태점을 낮춘다는 것은 723도인데요. 그거보다 낮춰버리면은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내식, 내마모성 등이 정대합니다. 미하나이트 주철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다시 여기서 두 번째 등장은 저탄소 저규소 용탕의 관행저지다. 앞에서는 저탄소 저규소라는 말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저탄소 저규소 용탕의 관행저지다 하는 것은 이제 미하나이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탕 조직이 펄라이트가 됩니다. 펄라이트는 주로 공석강, 강의 대표적인 조직이죠. 그 다음에 또 니크로실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크로 하는 건 니크로는 니켈하고 크롬, 실리콘, 알로이. 그래서 니크로실랄은 니켈 크롬 에사입니다. 내열 주철입니다. 그러니까 열에 강하겠지요. 고온성장 방지 산화성분수입니다. 강도도 높고 열 충격에도 잘 견딥니다. 자, 9-14에 들어갈 때 제가 우리가 FEC 상태도에서 보면은 강은 말이죠. 탄소가 0.8% 고부근입니다. 탄소가 적게 함유했어요. 주철은 공정주철이 4.3%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철은 말이죠. 그 단조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뭐로 하냐면 어떤 형식의 샘물을 녹여서 부어야 됩니다. 주물을 만들어야 되고, 강은 그 대신 추조를 하는 게 아니고, 추조를 하면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중간 소실을 많이 만듭니다. 단조를 한다든지 압연을 한다든지 압출, 인발 이런 소성 가공을 해서 만듭니다. 강과 주철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자, 주강은 뭐냐면, 근데 주철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강으로 만들 수 없듯이 강은 또 주조로 만들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단조가 불가능한 형상의 주물용 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모양이 복잡하거나 이런 거는 단조나 이런 거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주조강이라고 하는데, 주철로는 좋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탄소가 0.1 내지 0.5% 이거는 아공석강입니다. 이런 성분을 전기로 해서 녹인 주물로 탄소 주강이 가장 흔하다. 전로는 아니고 전기로 해서 녹였을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고급 주철, 강력 주철이라고 합니다. 기계 강도, 인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철은 인장 강도나 이런 게 강보다 낮는데, 고급 주철은 특수한 처리를 해서 인장 강도가 30kg/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몇 번 반복했는데 마그네슘, 세리움, 칼슘을 첨가해서 구상화 흑연 주철을 만드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뭐 여러가지 기타 특수 주철 제조 해서 침상 베이나이트 조직, 즉 에시큘러 주철 등이 우리가 고급 주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요. 마우르 조직 또는 했죠. 세로축은 탄소, 가로축은 에사이. 여기에 있어 상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확산, 이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걸 말하는데, 이건 용질 원자가 용매 원자 공간 속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확산을 응용하는 것이 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침탄, 질화, 금속 침투법 등은 화학적인 확산에 해당합니다. 화학적인 확산에 해당합니다. 자, 접종. 여기에서는 이제 구상흑연 주철을 만들 때 접종제하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주철에서, 고급 주철에서 접종하는 말합니다. 용융금속에 첨가합니다. 결정의 형성 물질입니다. 이게 접종. 그래서 여기에 용융주철 주행에 주입하기 전 입자상, SI, 페로실리콘, 칼슘, 실리사이드 등 접종제를 첨가합니다. 그러면은
주철의 여러가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집니다. 자, 이제까지 주철이 끝났고요. 이제는 신소재에 들어가 봅시다. 신소재. 최근 각광받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신소재는 새로운 소재다. 옛날엔 유기재료, 무기재료, 금속재료인데 요즘은 세라믹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라믹은 비금속입니다. 파인 세라믹, 신금속 재료, 고분자 재료, 복합 재료. 고분자 재료라는 것은 주로 석유화학에서 많이 나는데 C와 H가 고리 모양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PSM입니다.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PRMMC입니다. 이 약자를 조금 다른데 이 원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분산 강화 금속하고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가 다 이 입자가 말이죠. PSM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0.01, 0.1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작습니다. 반면에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 PRMMC는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위에보다 큽니다. 그리고 양 자체 이게 이제 비금속인데 세라믹이 어디가 많이 함유되어 있나 하면은 이 밑에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가 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 점이 다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하고 세라믹이 이건 썰 뭐냐면 세라믹 플러스 메탈입니다. 이것도 분말 야금, 금속이나 비금속을 가루로 만들어서 야금해서 만든 내열 재료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성 있는 거는 생략하고요. 이 중에서 특히 TIC 분말에 니켈, 코발트 분말 섞어 액상 소결 재료로 고온에 안정하고 경도 매우 높아 절삭공구 내열 재료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더 말씀드리면 니켈, 코발트 등 금속 분말에 여기 있죠. 니켈, 코발트 등 금속 분말에 알루미늄과 같은 무기재료 혼합 소결한 것인데 이 서미트와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또 어떻게 다르냐?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는 금속 성분이 주축이고 세라믹과 같은 비금속 재료가 이제 5내 30% 이상 함유되어 있고 이 솔맷은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가 유사한데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라믹 계통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10-2 알루미늄 클레드. 뭐 어떤 사람들은 클레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알루미늄 클레드가 맞겠죠. 클레드는 옷을 입다 라는 뜻인데 제일 안쪽에 내식강, 스테인레스강, 그 다음에 중간에 알루미늄, 제일 바깥쪽에 내시강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L클레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식강보다 9배 정도 높은 열 전도율로 조리시간 단축하고 마정량 유지에 주는 신소재입니다. 자, 요걸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알루미늄 클레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10-3 초전도체, 전기를 아주 잘 통하는 걸 말합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것은 그 전기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 누전이 되어 버리거나 효율적으로 못 쓸 때는 안 흘러갈 때는 초전도체가 안 됩니다. 자, 초전도체 특성은 요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저항이 없다, 0이다. 두 번째,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겁니다. 마이스너 이펙트. 이거는 뭐냐, 물질 내부로 자기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요. 자기장이 위에 떠 있습니다. 자석 위에 떠 있는 자기 부상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던 것이 1번은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우리도 이 자기 부상의 원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비정질 합금.
쉽게 말하면 결정이 없다. 보통 금속은 액체 상태에서 잘 섞였습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결정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무질서한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이나 여러가지 또 가공 경화, 변형 경화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가공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질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비정질 합금은 끝은 완전히 고체 맞습니다. 내부에 가면은 액체와 비슷한 고체,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고, 비정질 합금, 결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비결정성 합금인데, 제조법 중 기체금냉법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기체금냉법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 밑에 진공정처하고 스퍼트법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봅시다. 문제가 하나 나와있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이 비정질 합금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금속보다는 강도 연성이 크고 가공 경화가 없습니다. 내식성도 큽니다. 내부로 전파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가공 필요 없을 정도로 표면이 깨끗합니다. 균질 재료이기 때문에 결정 이방성이 없습니다. 방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전기저항이 크며 가공이 쉽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또 있습니다. 열에 약해 고온결정하로 전혀 다른 재료로 변합니다. 제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접도 잘 안되고 제작이 어렵고 또 열을 받으면 재결정화 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은 어떤 재료가 열 처리했어요. 모상은 고온척인데 저온척에는 이제 고온척이 오스테나이트인데 급냉을 해서 이게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변해버렸어요. 중간 조직이. 근데 이 마텐자이트로 변했는데 역변태 온도를 다시 어느 정도 올려주면 본래 모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문 같은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열을 받으면 열리죠. 왜 그러냐면 형상 기억 합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서성 합금, 이건 굉장히 잘 늘어나거나 펼쳐지는 걸 말합니다. 엄청나게 여기에는 아연, 알루미늄, 구리, 삼원 합금은 매우 무른 합금도 공정합금을 분말야금으로 과합 변형하면 종래 요것들도 2 내지 30배 이상 변형합니다. 그리고 초소성 합금은 변형 속도 감수성 M이 0.3보다 크다는 요게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금속재료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자, 재진합금이라면 댐핑이라고 하는데 댐핑이 뭐냐면 방진합금입니다. 재진은 방진은 진동 방지입니다. 여기에도 재진도 진동을 제거해 준다 해서 재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댐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변구상 흑연주철이 있고요. 여러가지 설명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 재진합금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티탄, 니켈 합금이 많이 쓰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납시다.